일본에 거주한다면 고용주가 허리둘레를 관리해 줄 겁니다. 미국에서는 닭을 머리에 얹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암시장에서만 킨더 서프라이즈 달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전구를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금지와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허리가 너무 굵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메타보법이라는 신기한 규정이 있어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의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시행된 법이에요. 2008년부터 40세부터 74세까지 모든 사람은 고용주에게 허리둘레를 측정받아야 합니다. 이 캠페인의 주요 목표는 과체중 인구를 10에서 25% 줄이는 거예요. 남성의 허리둘레가 85cm 이상, 여성의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이면 신체 활동을 해야 하며 이러한 체중 감량 수업은 고용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회사가 과체중 직원 수를 줄이는 등 특정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게 돼요. 대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최대 2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직원들에게 줄자 모양의 표시가 있는 메타보 체크 타워를 제공한다고 해요. 이 타월로 직원들은 자신의 허리둘레를 관리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눈물을 닦는 데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회사는 이 법에 대해 그다지 엄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당국은 최소 65%의 참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보법이 비만을 금지하여 불법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허리둘레에 대해 참견하지 않지만 주머니에서 킨더 서프라이즈를 꺼내면 이 경우에는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해요. 문제는 이 나라에서는 비영양물이 들어있는 과자 제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영양성 물체가 막대사탕 안에 들어있는 막대처럼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수십 년 전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불법으로 미국에 반입된 일부 킨더 서프라이즈 달걀을 조사하고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달걀 안에 장난감에는 작은 부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이 초콜릿 제품이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제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자는 작은 부품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킨더 서프라이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2011년 1월 한 사람이 미국 국경을 넘어 미네소타로 달걀 하나를 운반한 혐의로 $200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른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2년 6월에는 밴쿠버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시애틀 남성 2명이 2시간 30분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그들은 차 안에 킨더 서프라이즈 달걀 6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달걀 한 개당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더 서프라이즈 달걀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킨더 서프라이즈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른 제품은 스웨덴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세지, 버터, 초콜릿, 심지어 유럽연합 밖에서 재배된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금지됩니다. 소시지와 버터의 경우 국내 시장과 스웨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특이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금지 조치는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육류 및 유제품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수입 제한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기념품으로 가져올 수 없는 제품을 꼽으라면 수루스트루에밍이 단연 으뜸입니다. 적어도 비행기로 여행하는 경우라면요. 발효 청어로 만든 악명 높은 별미예요. 생선을 잡은 후 1년의 소금물 용액에 저장합니다. 약 2달 후 부분적으로 보존된 청어를 밀폐된 통에 넣고 약 1년 동안 발효를 계속합니다. 수루스트레밍 캔을 개봉한 지 3일이 지나도 발효된 청어의 악취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에 달라붙고 식탁보에 실 사이사이에 숨어 있을 거예요. 기내의 기압 변화에 영향을 받아 이 악취나는 캔이 기내에서 폭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낙하산을 원하게 될걸요? 낙하산을 타고 위스콘신주에 착륙해볼까요? 이곳에서는 한때 닭을 머리에 올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법이 애초에 존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요즘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닭을 머리에 이고 위스콘신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왜 머리에 닭을 올리죠? 이 법이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그다지 독특한 법은 아닙니다. 한 주 떨어진 미네소타주에서는 오리를 머리에 이고 주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요. 두 주 사이의 경계가 새 금지 구역이 된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러한 법은 도시 신화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닭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지아주 퀸맨 마을에서는 닭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마을의 법에 따르면 집안에서 키우는 닭의 주인은 닭이 마을의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의 부지에 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키우는 새를 항상 적절하게 가두어 공공장소에서 배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퀸맨에 거주하면서 닭을 키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는 매우 불쾌한 결과에 대비하세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닭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는 전기기술자가 아니면 전구를 바꾸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전구를 직접 손으로 바꾸면 호주 달러로 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죠. 다행히도 1988년 전기안전법 개정으로 이 법이 바뀌면서 전구를 직접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직접 전기 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전구를 교체하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는 것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특히 서호주에서는 상업 및 공공시설에서 전구를 교체하는 것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아요. 빅토리아에서 할 수 없는 또 다른 일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연을 날리거나 외설적인 노래나 발라드를 부르는 거예요. 퀸즐랜드에서는 가짜 구인 광고를 게시하는 것이 불법이며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공공버스 승객에게 진흙을 뿌리는 운전자에게 최대 2,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캐나다만의 이상한 금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동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예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쇼핑할 때 동전을 너무 많이 줘서 계산하는 직원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번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 수에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1985년에 시행된 통화법에 따르면 한 번의 거래에 펜이 25개, 니켈 100개, 다임 100개, 쿼터 40개, 1달러 동전 25개, 2달러 동전 20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한도를 초과하면 판매자가 수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법이에요. 사실 이 규정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 개의 동전으로 비싼 물건을 결제하고 계산하는 직원이 동전을 세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한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015년에 한 미국 학생이 110달러짜리 주차 위반 딱지를 11,000개의 페니로 지불하기로 한 사례를 들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는 동전을 모으기 위해 은행 몇 군데를 방문해야 했는데 무려 5개의 거대한 상자였습니다.